안녕하세요. 번번한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도강이 무너진다. 주민들 분노의 극에 달해 있고 딜레마 빠진 토호제라는 이 기사 제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유인즉슨 노원구가 그동안 2021년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강남권에 비해서는 조금 주춤한 그런 어떤 상황이었죠. 근데 2025년 토호제가 딱 지정이 되면서 이 토호제가 서울 25개 지역, 그러니까 전체 자치구가 다 토호제로 묶여버렸죠. 그동안 오름세로 보자면 강남과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처져 있었던 집값 상황이었는데, 이게 규제는 똑같이 받으니까 피해의식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또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노원구 쪽은 갭2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2023년도까지 반년간 17.6% 갭2가 일어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많은 투기적 수요들이 몰려들었었어요. 일단 서울 안에 위치해 있지만 가격이 손에 잡히는 가격이거든. 그래서 전세 물고 해서 한 채, 두 채, 세 채 계속해서 벌려나가면서 그 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세 차익을 또 추구했던 2030 세대들이 상당히 노원구 쪽 공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갭2 현상은 결국에 가서 서울 노원구 집값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계 뉴타운, 중계동, 중계그린, 공릉동, 월계동 중심으로 해서 노원구 집값 상승 주요 지역들이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집값을 들썩들썩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저평가됐다, 외곽 지역이다 해서 어느 정도 서울권 안에 있는 인서울 할 수 있는 아파트 가격 그 자체를 2030의 매수세가 그냥 엄청나게 들어 올린 거죠. 근데 최근에 와서 노원구 쪽에 이 아파트 값이 강남 상구뿐만 아니라 마용성에 비해서도 형편없이 지금 떨어져 있었다. 근데 형편없이 떨어져 있었어도 이거 거의 15억 넘는 아파트들 좀 웬만큼 있었습니다. 대형 평수지만.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3억 9천, 3억 6천, 3억 3천, 3억 이상 정도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으니까 집주인들이 굉장히 이제 신경질이 나는 거죠. 자기 자산 가치가 규제에 의해서 그동안 시원하게 한번 올라주지 못했는 그런 어떤 아쉬움도 있었는데, 이제 규제 때문에 더 못 오르게 생기고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지금 번져가고 있고요. 이 노원구의 이런 분위기는 결국에 와서는 노도강, 도봉구와 강북구, 또 관악구, 금강구라고 그러죠.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등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는 어떤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인 어떤 집값 하향 스탠스를 고스란히 지금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노원구만 특정해서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노원구가 지금 171건으로 2025년 11월까지 거래량이 나왔는데 형편없이 많이 쪼그라들었죠. 노원구는 그래도 이 갭2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수요가, 실수요자들도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회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이었죠. 이렇게 그래프가 쭉 하고 이제 800건, 1000건까지 올라와야지 좀 정상적인 어떤 거래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노원구 자체가 100건 내외 상으로 지금 멈춰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서울의 거래량 자체가 지금 죽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면에 강남은 어떻습니까? 강남 한복판에서 10억 로또라고 불리는 역삼 센트럴 자이가 또 분양을 하네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강남에서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확실히 비강남권에서 실시가 돼야 되죠. 그래도 어느 정도 시민들이 자기 월급 받아가면서 차곡차곡 모아온 청약 통장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진입 가능한 그런 가격대까지 내려와야지 그래도 내가 손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뭔가 좀 원거리가 근거리로 바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강남 쪽은 저세상 분양가야. 안드로메다에 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분양가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5구 타입이 이제 20억 넘었습니다. 보통 한 17억에서 18억 정도 까짝까짝 거렸다가 이제 20억 본격적으로 치고 나오죠. 84제곱은 이제 30억에 육박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결국에 가서는 이제 서민들이 자기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말 국가 정책에 의해서 단가를 좀 낮춰주는 어떤 방향에서
진입 확보를 위해서 좀 길을 넓혀주는 그런 제도인데 완전히 이제 강남에서 변질이 돼버렸죠. 무조건 로또야 로또. 예. 당첨되면 10억 20억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묻지마 청약을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 되겠지 해가지고 그냥 당첨되면 그냥 심하이다 라는 심리로 그냥 가는데 거의 그냥 불장에 뛰어들었던 개미들이 불에 타 죽는 거하고 똑같은 어떤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뭐 뜨거운 경쟁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역삼 2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같은 평수에 19억이에요. 근데 분양가로 나온 게 지금 뭐 옵션비까지 합치면 21억 되겠지. 한 2억 정도 더 넘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아파트가 이 가격에 내가 20억 정도에 진입을 했으면 그래도 시세 차익이 한 10억 정도 나오려면 이게 한 35억에서 한 40억 정도 가져야 됩니다. 이만큼 오르겠냐고 지금. 지금 거래량이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상구 공이 90% 죽어 있어요. 마영성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른대. 아주 도깨비 같은 시장이죠. 살 사람도 없고 사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거래량은 완전히 그냥 꼬라박았고 돈은 흐르지 않아요. 유동성 자체가 완전히 멈춰 있습니다. 정책적 규제도 있고 또 인, 아웃 되는 뭔가 유입, 유출될 수 있는 거래가 전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참 도깨비 같은 시장.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경제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시장이 한국 부동산 시장이다. 결국에 가선 여기가 최대 안전자산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깃발 딱 꽂으면 무작정 올라간다, 엘리베이터 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부터 여기가 시작이 됩니다. 15일부터 청약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뭐 거의 끝판 한 20만 30만 모일 겁니다. 여기도 거의 일단 당첨되면 뭐 시세 차익 면에서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근데 전제는 현금 20억 이상 보유자만 진입 가능하다.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분양도 그냥 완전히 양극화야, 양극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깨 부셔야 된다는 얘기죠. 강남은 분양가 상한제 안 해도 됩니다. 여기 왜 분양가 상한제 합니까? 비강남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강남 아파트 뭐 분양가 상한제를 묶어두다가는 이 로또 아파트 무조건 신축 아파트는 로또 아파트야. 그리고 현금 부자만 입성할 수 있는 아주 요상한 괴상망측한 어떤 청약 시장이 되고 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주담대 딱 막혔죠. 규제로 인해서 뭐 주식, 뭐 사내대출, 차담대, 세상의 모든 자금을 끌어모아가지고 서울 아파트는 내가 무조건 잡겠다. 뭐 이런 어떤 분위기로 또 가고 있는데 글쎄요. 변동성이 물론 주식시장 높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동산은 변동성은 좀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가장 위험한 자산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한국 아파트입니다. 예. 이거 지금 주식시장하고 비슷하게 그 흐름을 이어왔어요. 한국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막대한 자금 몰빵했고 그 몰빵한 자금이 시세 차익이라는 그런 어떤 갭을 통해서 뭔가 부풀어 놔야 되고 그것도 단기적으로 이 아파트 값이 올라서야지만이 원금 이자 갚는데 상당 부분 부담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자기 자본 한 20%고 뭐 대출 80% 끼고 들어갔었으니까 이건 주식시장보다 더 변동성이 높은 이 스탠스를 가지고 자산시장에 진입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한국 부동산 시장을 외국과 비교해서 비교적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왜곡된 겁니다. 가장 불안한 아파트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규제 묶여 있죠. 금리 묶여 있죠. 그리고 금융시장하고 연동돼 있어서 지금 국채금리 또 환율 부분이 상당 부분 톱니바퀴처럼 착착착착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런 모든 영향들 기승전결 마치 볼링장에서 스페어 마지막 볼링핀 하나 딱 처리하듯이 아파트 시장 하나 남은 게 그 모든 굴러가는 악재들이 결국 스페어 처리하듯이 탱 하고 튕겨낼 수 있는 엄청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파트 시장이에요. 이런 댓글들 보십시오.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뭐 차담돼 있다, 뭐 사내 대출할 수 있다, 뭐 집사라고 뭐 방법 알려주는 건가? 아파트 사려고 대출 받고. 근데 손가락 빨면 경기는 더 바닥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생산성 증가 둔화가 10년 성장률 하락에 66.9%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내 잠재 성장률 보시면 이렇게 쭉 미끄럼 타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생산성 가치 확대가 굉장히 지금 절연된 상태입니다. 딱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뭐 온갖
또 자금 몰아가지고 역삼 센트럴자이 같은데 그냥 때려 박을 수 있다라는 또 이거 참 이러다 큰일 나죠. 자, 보세요. 이거 거대 이 상승세가 확 꺾여가지고 지금 쭉 횡보하고 있다가 살짝 뱀이 머리를 탁 드는 것 같이 올라섰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또 집값이 올라가네, 규제는 아무 소용없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예? 한국 부동산 시장은 그냥 신념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시장이니까 반드시 오르고 절대 손해 안 볼 거라는 그 신념. 이게 지금 일본을 1990년도 일본을 완전히 그냥 망친 잘못된 신념 아니었어요. 토지는 절대 안 떨어진다는 신념을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길거리 지나다니는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미친 소리라고 그러죠. 부동산 하면 쳐다도 안 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물론 긴자나 도쿄 중심의 빌딩, 오사카 부동산 투자들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다 법인 형태에서 투자가 되는 거고 한번 오지게 되었기 때문에 아유, 부동산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아직 이 법을 못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불패시나 그 신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본보다 더 심할걸? 그 다음 부동산 투기자금 유입은 아이고, 일본 당시에 주식 부동산에 천문학적인 액수가 흘러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버블 형성됐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전고점까지 이미 이제 완전히 전고점이 아니라 최고점까지 완전히 올라선 이제 아파트 이제 정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계속적으로 동결 중이죠. 그리고 일본도 당시에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다가 아뜨거라 해가지고 지금 당시에 급격한 금리 인상을 촉발을 시켰습니다. 거의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아니다 하고 있지만 비슷하게 가고 있다니. 인구 구조도 초고령화. 우리 20.3%인데 당시에 일본은 12.4%밖에 안 돼. 더 위험한 구조죠. 경제성장 둔화 압력 계속 가하고 있고, 기업의 과잉 투자와 재고 부담 커졌었습니다. 서울 집중 현상, 부동산 주가 급등, 자산 가격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그게 그냥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결국에 와서는 가장 위험한 자산이 일본에서는 부동산이었고, 한국에서는 지금 ING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시장이다. 지금 일본 보십시오. 지금 국채금리 때문에 초키키니 1.945%가 조쇼 올라가고 있다. 이거 국채금리 지금 계속적으로 1.9470으로 지금 조금 내려오기는. 근데 이거 이전보다는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간 수치거든요. 결국 일본이 30년 만에 내주, 그러니까 19일입니다. 기준금리 인상해버리면 지금 정책위원 9명 중에 과반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도 참,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정부 내에서도 용인론을 확산되고 있다는 하는데, 이거 엔캐리 청산이 된단 말이죠. 엔캐리 청산되면 복잡해. 엔캐리 청산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그냥 엔화가 저금리로 계속 바닥에 흘렀으니까 그거 다 끌어모아 가지고 딴 곳으로 그 물을 호수를 딱 떼가지고 그냥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해버리면 엔화가 만만했는데 만만하지가 않아. 큰일 났네. 금리 인상 안에 다 빼자. 자산 다 빼자. 금융자산 다 빼자.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도 일본 금리가 오르면 엔캐리 자금, 그러니까 엔화를 빌려서 한국에 투자했던 주식 자금이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시장 잘못하면 박살날 수가 있어요. 외국인 매도서가 한꺼번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기준금리 인상이 굉장히 한국에는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장금리 당연히 상승합력하죠. 주택담보대출하고 상관없을 것 같지?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신용대출 금리까지도 시원하게 내려오지 않고 버티거나 도리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6.2%까지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혼합형 금리가. 이렇게 되면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도 하반기, 그러니까 연말을 맞이해서 19일 전으로 어마무시한 좀 핵폭탄이 터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 매물 추세만 보더라도 얼마나 집주인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심리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숫자를 보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밤새 그냥 노심초사하는 게 그냥 다 보여. 사람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처럼 숫자가 바짝바짝 말라가네. 59,000, 59,000, 59,000. 변동성이 없습니다. 아니, 집값 올라간 다음에, 집값 올라가면 매물을 뒤로 숨겨야지. 그대로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민 속에 쌓여 있어요. 이거 빨리 팔아야 되나? 내가 지금 생각하는 단가보다 좀 낮춰서 팔아야 되나? 던져야 되나? 언제쯤 던질까? 관망세 짙어지죠. 매물은 계속해서 쌓여 있고 변동사항은 없고, 가격은 아마 이제 뚝뚝 떨어질 겁니다.
몇몇 케이스에 해당되는 서울 전체 가격대라고 할 수 없는 곳들을 지표로 자꾸 펌프질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미 아파트는 황금성 자체가 실종이 됐어요. 누가 사줍니까? 지금 물가 때문에 난리인데 환율을 지금 서울시 그래도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된 상업지역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이 반반으로 줄었어요. 반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 돌아가는 추세가 조금은 안 좋다라는 분위기가 좀 흘러가고 있어서 오히려 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아파트 시장에 접근하기는 너무 부담스럽죠. 살짝 오르는 거 가지고 그냥 이거 봐라 아파트 다시 오른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유동성 보십시오. 104조입니다. 전분기는 125조였어요. 20조가 줄었습니다. 20조가 시장에서 20조가 빠져나가면 그 시장 그냥 폭삭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동성 증가시는 거래량 급증하죠. 당연한 거지. 유동성 감소하면 거래량 급감합니다. 유동성 감소하잖아. 그죠? 거래량 줄 수밖에 없고 매물은 그대로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가서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 사람들이 아유 그냥 아예 손절을 딱 쳐버리고 이제 코스피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니까 254조 1년 전보다 100조 가까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14만원 SK하이닉스도 75만원 목표가 이제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153조 국민성장펀드에서 AI 반도체 부분 50조 정도 투입할 거든요. 연금이 코스닥 쪽에 좀 그래도 괜찮은 기업 찍어가지고 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자금을 투입하는 거니까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시총 500조를 이제 돌파할 코스닥 시장 연중 뭐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지금 어저께 그냥 완전히 S&P 뭐 박살이 났죠. 근데 뭐 미국은 어느 정도 또 회복할 수 있는 또 엄청난 또 뭐 잠재성이 있는 나라니까 지켜봐야 될 건데 AI와 이 국채 부분에서 이제 월스트리트 월가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게 지금 반도체하고 국채 부분이 지금 흔들거리면서 지금 주가가 완전히 쭉쭉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대붕괴, 그러니까 심리적 대붕괴죠. 이거는 산타렐리로 가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뭐 헬로 가고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금에다가 그냥 몸을 기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올 50만 원인 돌반지 가격이 뭐 화들짝 놀랄 만큼 금 선물 가격은 57.45%. 여기 투자하신 분들 뭐 부자 됐습니다. 내년 금값 5천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역시 반대급부로 아파트 안전자산 여부는 변동성이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이 더 크다고 하지만 한국 아파트 시장이 더 크다. 왜? 레버리지 때문에. 확증 편향적 심리 요건. 심리 하나로, 이빨 하나로 버텨온 아파트 시장 결국에 가서는 안전자산 못 됩니다. 대출 상환 부담이고 자금 운용 제약 있죠. 시장 관망성이 지금 딱에 삼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단적인 샘플은 바로 영끌족. 비상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가상금리 올려서 다시 플러스 알파 한국은행은 계속적인 동결 수준으로 가고 있고 국채금리 올라가죠. 또 미국발 금융의 여러 가지 또 일본발 또 기준금리 여부 다양한 변수들이 계속적으로 기승전 부동산 쪽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곳이 아파트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요. 차분히 지켜보시면서 정말 좋은 틈새가 딱 생길 때마다 딱딱 지원을 하고 또 접근을 하고 트라이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월요일부터 뭐 말도 안 되는 또 분양도 일어나고요. 뭐 20평대가 20억 합니다. 저 평당 1억이야. 완전 1억이 넘죠. 그만큼 참 어마무시한 이 분양이 시작된과 동시에 같은 주 19일 날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을 해버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면 그냥 아파트 시장은 그냥 박살이 납니다.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위험 요소가 지금 잠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아파트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핑크빛 전망을 내놓고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서 위험 요소를 잘 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